예, 잘 쓰셨죠? 자, 이제 계약의 성립에서 자 381페이지에 계약 성립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일로 오셔서 자, 종류를 바꿔요. 이 종류는요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요거죠. 매매 교환 임차는 자 다시 복습할게요.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쌍무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 계약이다. 이 두 번째 외워야 될 부분. 자, 세 번째가 뭡니까? 편무 계약은 사증연,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무상의 소비대차. 그럼 묘물 계약은 현대, 개보. 요것만 외우면 10년 동안 6번 나왔던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거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야. 높다. 아시죠? 무조건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고. 자,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립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제 계약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이 있고,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이 있는데, 자, 일단은, 교차 청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1억에 팔겠다 했는데, X보다 1억 팔겠다는 내용인데 얘가 1억에 사겠다는 내용을 보냈는데 받아서 보내면 승낙 의사표시인데 받기 전에 내가 부일라 보내버리면 얘도 청약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동일하고 상대방이 당사자가 동일할 때는 이게 교차 청약이라는데 계약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는데 자 일단은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차 청약입니다. 자, 받아서 보내면은 이거 뭐예요? 승낙인데 받기 전에 보내면 뭐라고요? 청약이야. 내용하고 상대방이 동일할 때는 교차 청약이 되는데 그때는 계약이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책을 한번 볼까요? 381페이지 법조문 딱 보면 됩니다. 교차 청약 나옵니까? 맨 밑에 찾았어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현관펜. 무슨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이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의 뭐한 때 도달한 때 자 청약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 취하고 있거든요.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교차 청약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고요? 요거 나옵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교차 청약이라고 한다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이 있는데 자, 법조문 한번 볼게요. 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책이 오면은 책에다가 이름 적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그 책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잖아요. 책에다가 이름을 적는다. 그럼 책 사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됐어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에 보니까 상품 괜찮아요. 뜯었다. 비닐을 확 잡아 뜯어가지고 만진다. 이 말은 뭐예요? 사겠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법조문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보면 책에다 이름 적는 경우 나와 있죠, 밑에. 532조 바로 밑에 중간쯤 가면은 책에다 이름 적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책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밑에 가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 성립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별표입니다. 별표 2개를 해놓으시고 별표 3개죠. 별표 3개. 왜 별표 3개냐? 한 번도 안 빠져 나왔습니다. 청약과 승낙은 한 번도 안 빠져 나왔습니다. 별표 3개. 100%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까지는 한번 보세요. 종류는 10년 동안 6번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청약과 승낙은 무조건 몇 %? 나온다? 100% 나옵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칠판에 제가 미리 적어놨지만 어디 있습니까? 판서 노트는 72페이지에 펴놓으시고 자, 이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자, 내가 이 X부동산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 청약이 뭐야?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해됐어요? 청약 의사표시는 뭐예요? 계약을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X분은 이렇게 팔겠다, 니한테 팔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기간을 어떻게 됩니까? 6월 1일까지 답을 달라라고 내용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봤나 보네요. 근데 보통 매매할 때 뭐 중개 사무실에서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야, 너한테 내가 팔게 이러게 자 6월 1일까지 답 줘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6월 1일까지 6월 1일이 뭐예요? 승낙 기간이야. 무슨 기간이라고? 승낙 기간이야. 그 기간에 답을 달라는 얘기지. 승낙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받아서 내가 세왕 생각하다가 5월도 생각해보고 하겠다 그래 할게 이게 뭐예요? 승낙의 의사표시야.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을 하는데 자 언제 성립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5월 15일이 성립식입니다. 자 좀 이따 내용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어떤 내용이냐 확정적이고 구체적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누구 일방입니까?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판소도 돼 있습니까? 돼 있죠? 판소도 해놓고 미리 적어놨다고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예? 자, 두 번째.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 특정돼도 되고 불특정돼도 된다. 그래서 불특정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자판기 들어봤습니까? 자판기. 자동 판매기 들어봤어요? 자판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뭐 캔 종류 예를 들면 커피 300원, 뭐 500원 돼 있잖아요. 맞죠?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 그럼 여러분 돈을 넣고 누르면 승낙해가 뭐가 떨어집니까? 커피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럼 가격표가 붙어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청약이고 내 돈 넣어가 누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승낙해서 뭐라고요? 커피가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아무나 가서 뽑아 먹을 수 있어 없어? 있다. 그 청약의 상대방은 뭐예요? 불특정이다. 불특정. 무슨 말이죠? 아무나 되니까. 그래서 특정도 되지만 불특정도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래서 특정도 되고 불특정돼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 됩니까? 특정돼야 돼요. 어떻게 할까지 물어본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청약자 갑에게만 답을 줘야 됩니다. 여기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특정이 돼야 된다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주의입니다. 111조의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내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 후에 사망하거나 재혼자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111조 2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낼 때는 청약의 의사표시 여기에서 뭡니까?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까지 같이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발신 후 사망하거나 재혼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답니다. 내가 X부동산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주의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 5천에 그럼 내가 전화해서 야 도착했나 물어보겠죠. 그럼 도착 안 했대. 그러면은 오자마자 잡아째가 버려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 뭐래요?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도달한 후에는 1억에 계약해야 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게 뭡니까?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속력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승낙, 적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낙기간 6월 1일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승낙 적적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청약을 꼬시는 게 뭐예요? 유인입니다. 구인 광고라든지 아파트 분양 광고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29회 때 아파트 분양 광고 이런 것도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지. 단순한 상품의 진열 이것도 청약의 유인입니다. 신정시장 가면은 뭡니까?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가격표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유인이에요 유인. 그 흥정해가 가격을 내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할머니 안 하죠. 경상도 뭡니까? 할매라잖아 할매. 할매 좀 사게 해줘 있어. 말았어. 예? 할매가 3,000 하자 그러면 2,500 합시다 이러면 마침 장사한테 가져가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청약의 유인입니다. 상품의 진열은. 근데 마트나 백화점 가면 가격표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죠. 가격표가 붙어 있는 상품의 진열은 뭐예요? 청약입니다. 자판기인데 가격표가 붙어 있죠? 청약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가시고. 자, 그다음에 열차 시간표. 열차 시간표도 청약이 뭐라고요? 유인입니다. 유인.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 갑니다. 승낙의 의사표시. 교육청에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계속 휴원합니다. 전화해서 오늘 전화가 야, 그럼 휴원하면 너가 돈 지원해 줄게 뭐냐? 한번 전화해가지고 한번 따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예? 지원해 줄게 있으면 자기는 하지 마 그냥 뭐 휴원하래. 뭐 돈 지원해 줄 것도 아니면서 맞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주급부라고 얘기해요. 주급부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그냥. 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전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예. 자 봅시다. 근데 이 병이 나중에 되면 옛날에 신종플루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이 개발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맞죠? 지금 약이 옛날에 에볼라하고 뭡니까 또 그 에볼라하고 또 사스하고 약이 다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료하는 게 그거 약으로 치료해가지고 지금 완치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이제 요 상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약만 나오면은 이게 아무것도 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신종플루도 많이 죽었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약을 먹어가 다 완치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 됐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게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문자 또 보내가 계속 유지. 전화가 한마디 할 겁니다 오늘 오해가. 뭐 합니까? 지랄을 해야죠. 맞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낙의 의사표시 하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문자 받고 열받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승낙의 의사표시. 우리는 뭡니까? 무조건 다음 주 합니다. 아시겠죠? 뭐 몰라요. 뭐 우리 모른다. 예? 자, 우리 수업 계속 하니까 오전은 무조건 하니까 오전 오세요. 아시겠죠? 오전 오시고. 야간은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했다가 또 교육청 또 지시 위반. 그러니까 이제 휴원을 안 하고 연기할 때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 그러면 계획서를 다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잖아.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휴원한다고 문자는 보내고 뭐예요?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뭡니까? 그걸 올리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자기 편한 것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울산은 지금 우리는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은데 세종시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세종시 한 명 나왔는데 확신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한대요 그냥. 그게. 울산은 지금 많이 나왔어 그죠? 또 22번째 나왔던데. 자, 봅시다. 자, 승낙의 의사표시는 하든지 말든지 뭐예요? 자유입니다. 물어봤는데 내가 답할지 말든지 내 마음 아닙니까? 맞죠? 자유고. 상대방은 반드시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되는 거는 뭐라고요? 승낙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내가 팔겠다 했는데 답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물어본 사람한테 답을 줘야지. 누구한테? 청약자에게.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특정돼야 되고. 연착했다. 6월 1일까지 답달했는데 6월 5일에 도달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새로운 청약 봐서 다시 갑이 승낙을 하면은 계약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변경을 가한 승낙. 이게 어떤 거냐면은 1억에 팔겠다고 하는데 얘가 뭐라냐면요. 자, 우리 파는 사람은 뭐랍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합니다. 자, 그래서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어디 생각하겠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사기 살라고 하죠. 야, 500만 원 가두가 9,500만 원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1억이 아니고 9,500만 원에 하자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요거는 뭐야? 갑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맞아요? 그래서 답이 뭐랍니까? 좀 고민하다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팔자 9,500만 원에 다시 승낙해야 9,500만 원 계약이 승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경을 가한 승낙, 내용을 변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답니다. 새로운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성립 시기로 갈 거예요. 계약 성립 시기. 자, 내가 6월 1일까지 답을 달라고 해가지고 1억, X보다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5월 1일 보내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고민하다가 5월 15일 날 내용을 보냈는데 사겠다. 보냈는데 5월 25일 날 도달했어. 그럼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계약 성립해야 하나요? 했는데 언제 성립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대화자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격지자는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대화자가 뭐고 격지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대화자는 전화통화 하든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자 관계예요. 물어보고 답하고. 무슨 말이죠? 자, 근데 격지자라는 것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냈을 때 이런 경우는 뭐예요? 격지자입니다. 뭐로 보냈을 때요?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냈을 때는 이걸 뭐라고 격지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발신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격승발이 나옵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격승발. 아시겠죠?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요거는 판소노트 19페이지 피면은 제사무체 승격 할 때 나옵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다. 자, 판소노트 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노트 19페이지. 19페이지에 발신주의 나와 있죠. 우리 민법은 대부분이 도달주의인데 예외로 발신주의 취하고 있는데 제사무체 승격 나오죠. 나옵니까?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 취하고 있다. 격승발 있습니까? 네, 적어놨죠. 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했어요. 자, 382페이지 청약에 대해서 이제 갑니다. 382페이지 기본서. 청약은요, 두 번째 줄 것이고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고 끝에 가면 법률 사실입니다. 그 밑에 가서 청약의 요건인데 1번의 타이틀의 행간편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과 구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구인 광고라든지 물품 판매 광고라든지 임대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뭐라고요? 유인이랍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원화통을 조성하여 전문 경영을 통해서 위탁 경영을 해가지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도 청약의 유인인데 요거는 옆에다가 71페이지 참조 기본서에 71페이지 참조 기본서 기자 적어놓고 기자 적어놓으면 기본서입니다. 71페이지 참조 나중에 배웁니다. 요거는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판례 들어봤습니까?
나중에 했던 겁니다. 나중에 71페이지 펴보시고 나중에.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판례복이 나옵니까? 판례복이 옆에. 판례복이 나와요? 자, 이겁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는 뭐랬어요? 청약의 유인. 여기 해놨잖아.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그게 시험에 29회 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판례 맨 끝에 가면은 분양 광고의 내용은 찾았습니까? 그것이 맨 끝에. 진하게 된 건 밑에서 맨 밑으로 가면은 분양 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 성질을 갖는데 불과할 것이다. 돼 있죠? 찾았습니까? 판례 맨 끝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체크 마시고.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인데 특정돼야 되지만 세 번째 줄에 불특정돼도 된다 돼 있죠? 세 번째 줄. 청약의 상대방은 뭐라고요? 불특정. 자동 판매기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위에 있죠, 바로. 자판기. 판소노트가 아니고 기본서에. 청약의 상대방은 뭐라고요? 세 번째 줄에 불특정, 다수인 또 무방하다. 그거 줄 긋고 위에 가면 예컨대 자동 판매기 돼 있잖아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거 줄 것이고. 자, 이번에 이제 111조 2항인데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것이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약 능력자 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 돼 있네. 자, 10번 4번이죠. 111조 2항이다 이 말이에요. 다 했던 겁니다. 자, 그거 줄 끊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보시면 되고 밑에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의 줄 것이고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달 후에는 밑에 좀 보세요. 청약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도달 후입니다.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예외해가지고 기업번의 세 번째 줄 가니까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다. 그겁니다. 도달하기 전까지 청약자는 청약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맨 밑에. 찾았어요? 자, 그러면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가 원칙이야. 예외는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넘기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판례 니언하고 디귿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시험에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니언 디귿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그 밑에 청약의 실제적 효력입니다. 무슨 적격이라 됐습니까? 승낙 적격. 그래서 청약의 존속기간을 두 번째 줄에 승낙 적격이라고 하는데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1항부터 볼게요. 528조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 그 기간 내, 자, 인간편 기간 정했잖아.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기간을 정했을 때는 기간 내에 뭐 해야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했으니까. 자, 2항. 승낙의 통지의 전환 기간 후에 도달한 후의 경우에 보통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이외에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상대방의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생할 때 그러하지 않다. 연착하면 무슨 통지해라고요? 지연 통지를 해라 말이야. 연착의 통지를 해라 말이야. 자, 그다음에 밑에 가서 3번 3항. 청약자가 전화의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는데, 자, 그 기간을 지나서 했을 때는 뭡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529조 바로 할게요. 그 밑에 예컨대는 나중에 참고사항 문제 풀면서 해드릴게요. 밑에 가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청약인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줄 것이고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 그 통지를 받지 못할 때 그 효력이 잃는다. 자, 보세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에 도달해야 돼? 상당 기간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청약을 받고요. 이제 뭘 본다? 승낙을 봅니다. 자,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겁니다. 385페이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의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별표 딱 해놓고. 자,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입니까? 불특정입니까? 특정이죠, 특정.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라고요? 특정입니다. 특정. 그래서 불특정,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현관펜 딱 해놓으시고. 자, 밑에 가서요. 연착한 승낙으로 가능합니다. 530조 보겠습니다. 전 2조의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승낙. 자, 볼게요. 전 2조의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승낙의 경우에 연착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겁니다. 요거네요.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6월 1일까지 답 달라 했는데 6월 5일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면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530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바로 밑에 법조문 밑에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두 개 해놓으셔야 돼요. 변결관 승낙. 1억에 팔겠다 했는데 너무 비싸다. 9,500만 원 하자. 이게 변결관 승낙입니다. 승낙자가 청약자에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가하여 승낙을 할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변결관 승낙을 뭐라고 본단 말이에요? 새 청약으로 본답니다. 새 청약으로 본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본다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34조 볼게요. 승낙자가 청약에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간 승낙을 할 때는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자, 보세요.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을 했다. 내가 그러니까 9,500만 하자는 얘기는 이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1억에 안 하겠다는 얘기야. 거절했고 얼마 하겠다는 얘기야? 9,500만 하자 이 말이야. 그 갑이 고민하다가 다시 승낙하면은 9,500만 원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별표를 하시고, 자, 밑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갈로 4번으로 갑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자, 격승발입니다. 무슨 발? 격승발. 자, 현관펜 해놓고 격. 승낙의 통지. 발송. 발. 격승발. 칠판에 적어놨죠? 읽어볼게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발송한다. 무슨 발? 격승발. 옆에다가 기본서 적어놓으시고 기자 적어놓고 77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77페이지 참조 보시면 77페이지면 제4무채 승격 나옵니다. 기본서에.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격승발입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니까 대화자 간에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줄 것이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대화자 줄 것고 도달주의 줄 거면 됩니다. 격지자의 개념, 아까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뭐라고요? 격지자. 전화 통화한다. 대화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참고해 보시고.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시험의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이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417페이지 펴보세요. 417페이지 폈어요? 417페이지에 2번 문제 계약 성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금방 요거잖아. 확정적이고 구체적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했잖아. 청약 의사표시는. 맞아요? 그게 지금 적은 게 시험 지문이라. 7번 보세요. 적은 게 시험 문제라. 오케이? 네, 우리 줄 거 쓸 때도 거기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된다. 맞고요. 2번은요. 아파트 분양한 거는 청약의 윤회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이거 했었잖아. 자, 뭐랬어요? 아파트 분양한 거는 청약의 뭐라고요? 유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7번 보세요. 교차 청약청.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도달한테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틀렸죠?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이 증에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의 발송이 아니고 도달한 때 맞죠? 계약이 승계한다는 얘기죠. 발송이 아니고 뭐라고? 도달. 청약은 무조건 뭐라고? 도달. 청약은 뭐라고? 도달. 승낙은 격승발. 격승발. 알겠죠? 청약은 뭐라고? 도달.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였다. 그 청약을 거절한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번다. 맞죠? 자, 그래서 1억에 팔겠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9천원을 하자.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4번 맞고. 5번은요. 청약자가 미리 일정 기간에 이해를 하지 않으면 승낙서 본다는 청약에 표시를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입니다. 교차 청약은 발송이 아니고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3번 문제.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의 효력은 있다. 자 불특정 나오면 청약입니까? 승낙입니까? 청약. 불특정 해놨잖아 이게. 예? 청약은 무슨 정? 불특정. 1번 맞네. 2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승낙은 반드시 뭐예요? 특정. 맞죠? 그 다음에 3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격승발 아닙니까? 청약은 무슨 주의? 그렇죠. 도달주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시가 아니고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 이렇게 구분해야 되죠. 안 하고 그냥 해놨으니까 틀린 거라. 3번 X.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히 그 통지를 받지 못할 때 그 효력 걸린다. 아까 봤죠? 529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하면 볼 수 있다. 새 청약을 볼 수가 있다. 자, 시험 지문이 전부 다 지금 문제 기출 지문들 보니까 여기서 다 나와야 나오나요? 다 나오죠. 판소노트만 정리 쭉 해놓으면 책에 있는 거 정리해놓은 거 요것만 정리하면 무조건 맞춘다고. 청약과 승낙은 시험 문제 안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 거의 다 맞춥니다. 그래서 어려워 쉬워?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어디를 가냐면은요. 386페이지로 갑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요거는요. 우리 판서노트 5페이지 펴야 돼요. 5페이지.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할 건데 5페이지. 자, 5페이지. 이제 5페이지 내용을 들어갑니다. 자, 5페이지. 자,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우리 판소노트에 보시면 5페이지 보니까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복습 차원에서요. 자,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를 하는데 5월 1일 날 뭡니까? 매매를 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써요. 근데 이 계약할 때부터 이 목적물이 이미 소실하고 없어요. 이미 소실하고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계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입니다. 자, 원시적 불능이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원시적 불능이 되고요. 무슨 불능일 때? 전부 불능일 때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표시 다 돼 있죠. 그게 판소노트에 이 5페이지에 됐어요? 자,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묻기 위해서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으면은 무슨 이익 배상할 수 있는데요? 실내 이익을 배상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묻기 위한 요건이 첫 번째 무슨 불능일 것? 원시적 불능이고 갑이 채무자인데 등기를 넘기는 사람으로 봤을 때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가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그 믿었는 데가 있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이 을이 요 갑에게 무슨 이익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실내 이익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내용이다. 원시적 불능이지만 무슨 불능일 때만? 전부 불능일 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책에는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또 74페이지 참조 이렇게 안 적어놨어요? 판소노트에? 77페이지. 아, 77페이지. 74페이지. 74페이지 맞는데? 77페이지가 위험부담이고, 77페이지. 아, 위험부담은 77페이지고, 계약 체결사 과실이 밑에다가 74페이지 참조, 7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70 몇 페이지라고요? 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보시면, 판소도 74페이지 보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옵니까? 타이틀이? 맞죠? 자,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원시적 불능이고, 두 번째 요건이 채무자 갑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은 뭡니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 때 무슨 일을 배상한다고요? 신뢰의 이익을 배상한다고 그랬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입니다. 자, 386페이지에 535조입니다.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이 불능한 계약이 뭐예요? 원시적 불능. 위에다 적어야 돼요. 불능이 뭐라고?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이거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거나 알 수 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을입니다. 상대방 을이 계약이 유효를 믿었음으로써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이 손해가 무슨 이익입니까? 신뢰이익인데,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해서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의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뭐 해야 됩니까? 반대로 가서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의의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요건 바로 가겠습니다. 자, 현관펜 원시적 불능인데 무슨 불능이 됩니까? 현관펜 원시적 불능인데 무슨 불능이 돼? 전부 불능이 됩니다. 현관펜 딱 이러시고 첫 번째 줄 것이면 됩니다. 자, 니은번의 두 번째 줄 결국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만 적용이 된다. 돼 있죠? 자, 그 현관 펴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판례 보기에서 수량이 부족하다. 수량 부족. 요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무슨 책임 물어야 된다? 담보 책임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담보 책임 물어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요. 배상 의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배상 의무자가 누구냐면 갑입니다. 갑. 갑은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갑니다. 밑에.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 여기 가면 선의이고 무과실이 되고. 네 번째 요건이 뭡니까? 손해를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요건은 뭐 몰라되고. 자,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슨 불능이 됩니까? 전부 불능이 되고. 갑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일 때 을이 갑에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요? 신뢰이익 배상합니다. 효과 바로 볼게요. 효과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찾습니까? 즉 찾습니까? 효과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즉 무슨 이익 배상해야 된다고?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 배상은 유효함으로써 인해서 생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 줄 것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요 18회 기출 적으시고 18회 때 시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부당 파기는 우리 판소노트 지금 몇 페이지 펴놔져 있습니까? 74페이지 펴져 있어요? 74페이지 펴져 있어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74페이지 지금 여기 계약 교섭하는 단계에서 부당 파기하면은요 뭐가 승입한다? 불법 행위가 승입합니다. 판소노트 딱 이따 펴보세요. 70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판소노트 접지 말고 펴놓으시면 돼요. 옆에 자리도 널찍널찍 하잖아요. 쫙 펼쳐가서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74페이지 폈어요. 어디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 오케이? 자,
계약 교섭 단계, 교섭하고 있는 단계에서 부당 파기해버리면, 중도 파기해버리면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고? 불법행위 성립해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실내이익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면은 별도의 손배충할 수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견적서 작성 비용은 그 비용에 손해배상 금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책에 볼게요. 387페이지 1번에 보시면 계약 체결을 위해서 접촉 상의하는 과정에 보호유무를 위반해서 계약 교섭을 중단함으로써 상대방 손해를 입힌 경우 그게 포인트야. 이해됐어요? 그럼 입혔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맨 끝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무슨 행위가 구성된다고 맨 끝에 38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고 있습니다.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맨 끝에 있습니까? 형광펜. 계약 교섭 단계 중에 부당 파기하면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고?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불법 행위가 구성되면 동그라미 3번에 불법 행위가 구성이 되면 바로 밑에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실내 이익 배상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빨리 38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찾았어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고? 실내 손해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찾았습니까? 계약 교섭의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가 구성되면은 실내 이익 배상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판소도 해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줄건거에서 두 번째 줄 밑으로 가서 예컨대 찾았습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 예컨대 찾았습니까? 별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출한 제안서 형광펜, 경정서 작성 비용은 여기 포함된다 안 된다? 실내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8회 시험의 정답이 견적서 작성 비용, 제안서 작성 비용은 포함이 된다 나왔거든. X였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가니까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나옵니다. 나와요?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면은 별도의 마지막 세 번째 줄 별도의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 네 가지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게 판서 노트 내용 아닙니까? 맞죠? 여기 18에 기출됐던 지문이라고. 18회 때 한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십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참고사항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갑니다. 계약의 효력. 효력인데, 자, 어디를 보냐면 밑에 가면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 자, 이거 위험 부담은 다시 우리 판서노트 또 5페이지로 갑니다. 판서노트 5페이지. 자,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부터 목적물이 이미 소실해가지고 없어가지고 근데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는 원시적 불능이고 무효가 되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에 물러서 실내이익 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했죠. 맞죠? 그런데 체결한 후에 5월 15일 날 후에 박살이 났단 말이야. 그럼 계약할 당시에는 목적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유효다. 자, 이렇게 유효가 됐을 때 갑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이 말은 누가 작살냈습니까? 갑이 목적을 박살낸 거야. 그러면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맞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6월 1일 지나보면은 뭡니까? 채무 불이행된다. 그 중에서도 이행이 불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못 넘겨주니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이 갑은 예인 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갑의 잘못이 없고 태풍, 지진으로 박살이 났다 이 말이야. 그럼 둘 다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럴 때 무슨 부담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배웠을 때 위험 부담이 된단 말이야.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둘 다 잘못이 없는데 5월 15일 태풍 지진 나고 박살났어요. 그럼 얘도 잘못도 있고 얘가 잘못이 없으니까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근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했죠. 자, 그럼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채권자가 부담할 때는 이 채권자가 목적물을 박살낸 거야. 귀책 사유로 박살냈을 때하고 수령지체 중에 박살이 났을 때는 갑은 누구인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채권자의 잘못으로 박살이 났다 목적물이. 그러면 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를 대금 지급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매매를 했는데 목적물이 이미 부서지고 없는데 계약을 체결한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랬는데 얘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갑이란 놈이요. 목적물도 없는데 부서지고 이미 소실하고 없는데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이 보니까 매매하러 잔금 주러 경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차비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갔더만은 목적물이 이미 부서지고 없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뭐라 한다고? 여러분 뭐 한다고? 계약 체결상의 과시 책임 물어가지고 무슨 이익 배상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실내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청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계약했는데 중간에 갑이라는 놈이 박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뭐라 합니까? 갑이라 박살냈어요. 여러분이 가서 이 사람이 가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무슨 불행이다. 누가 잘못냈다고? 채무자가 박살냈었잖아. 그러면 무슨 불이행이다고? 채무 불이행이야. 얘가 이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채무 이행을 할 수가 없어. 6월 1일 이후부터는 채무 불이행이야. 그럼 너는 계약을 해제하고 네가 손해본 것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해. 설명되겠습니까? 됐죠? 그런데 둘이가 계약했는데 중간 태풍 지진으로 박살이 났어요. 둘 다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또 와서 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라고? 위험부담이야. 그럼 서로 이행 청구를 못해. 근데 을이 뭐랍니까? 내 계약금 준 거하고 중도금 준 거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채무는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잘못했을 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에 제 뭡니까? 위험부담의 내용입니다. 책을 갑니다. 389페이지 위험부담 나와 있습니까? 존속상의 결론성이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볼게요. 적용 범위.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문제이다. 무슨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인데. 자, 재판 보세요. 후발적 불능인데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태풍 지진 맞죠? 이럴 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이다. 넘기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원칙 갑니다. 2번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그래서 537조 쌍무계약 현관편이시고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당사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자 현관편을 고 책임 없는 사유가 뭐예요? 태풍, 지진 맞죠? 태풍, 지진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청구를 못한다.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의 및 요건 첫 번째 줄 것이고 책임 있는 의미가 없는 의미가 책임 없는 사유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첫 번째 줄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데 이게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줄 것이고 우리가 임대차 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대부분이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차 가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는요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효과 갑니다. 효과 가서 위험 부담이 되면은 계약 해제나 손배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재판 보세요. 무슨 불이행이 아닙니까? 지금 위험 부담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제나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인 거야. 찾았어요? 줄 것이고 자, 해제나 손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죽습니다. 위험 부담이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습니다. 효과에서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요. 자,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주 가니까 뭐가 나와요? 이미 급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으면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찾았습니까? 요거네. 요게 서로 이행 청구 못하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 체크하시고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대상 청구권. 자, 대상 청구권 이거는 시험에 나왔었죠. 대상 청구 할 수 있다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대상 청구권이 뭡니까? 대상 청구권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뭐 수용 보상금, 화재 보험금도 이거 대신해서 내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예요? 대상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거였습니다. 기업번 대상 청구권의 이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의 이행 목적물에 대신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어렵게 해놨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니은번에 하살표 해놓으면 돼. 수용되면 수용 보상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럼 두 번째 줄.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상금 자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 보기에 타이틀의 현관편을 주고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만 타이틀만 기억하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나머지 내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된다는 내용입니다. 넘기시고. 넘기면 이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538조 보겠습니다. 1항 쌍무계약. 자, 현관편 위험 부담은요 무슨 계약입니까? 무조건 쌍무계약일 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용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자, 여기서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까?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채권자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 임마. 네가 박살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자,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현관편. 수령지체 중에 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 청구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 2항 채권자 위험 부담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38조 1항, 2항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 잘 나옵니다. 자, 의 가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어디 현관편?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자,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무자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 2번 또 줄 것이고 수령 지체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전에 위에 법조문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효과 갑니다. 효과. 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채권자에게 바로 밑에 줄 것인데요.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누가 박살냈다 그랬어? 누가? 채권자. 이게 등기를 넘길 채무자고 등기를 받을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박살내버렸어. 등기를 못 넘겨준다. 누구 책임입니까? 채권자. 그러면 가번을에게 급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하시고 그 다음 옆에 페이지로 가서 동그라미 3번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그걸 상환해야 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 법조문에 그게 시험 지문 나왔었습니다. 2번.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이다?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418페이지로 펴니다. 418페이지. 418페이지. 위험 부담 나옵니까? 문제 4번. 있어요? 4번 봅시다.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후발적 불능 줄 것이고
상반이 책임 있는 사유가 됐을 때 위험부담 맞죠? 자, 7번 보세요. 후발적 불능인데 잘못이 없어야 되죠. 태풍 지진 맞죠? 그럴 때 무슨 부담 문제다? 위험 부담의 문제다. 맞는 내용이고 2번 우리가 아까 반드시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 상무계약이 됐죠. 편무계약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어떻습니까? 당사자 장사자 일방이 대상 조건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반대 거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험 부담이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된다 했잖아. 이미 지급한 계약금하고 이건 반환한다고 했죠? 여기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이거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별표는 되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5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뭐라고요? 원칙이다. 맞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동시 이행의 항변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10분 쉽니다. 네.